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하기를 함께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의 첫 시간으로 모바일 웹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바일 웹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러한 개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웹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할 때 나타나는 웹페이지, 이것을 모바일 웹이라고 한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이폰에 사파리가 있고 안드로이드의 기본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부응해서 PC의 웹 환경과는 다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 브라우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iOS에 탑재된 모바일 사파리와 안드로이드의 기본 브라우저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이외에도 각 모바일 플랫폼에 호환되는 오페라 미니 브라우저나 파이어폭스 모바일 브라우저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선택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웹 브라우저가 존재하지만은 모바일 웹에서는 아이폰의 사파리나 안드로이드 기본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외의 웹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기능이 실행되는 크로스 브라우징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웹브라우저마다 자신들만의 특성 있는 웹 기술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크로스 브라우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HTML5이며 웹 기술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그룹인 W3C에서는 HTML5의 표준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 환경을 통해서 웹서핑을 하여서 각각의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와 네이트 모바일, 또 다음 모바일, 구글 모바일이 있습니다. 웹으로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웹페이지의 메인과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간략화되어 있고 또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 쉬운 폰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또한 세로로 스크롤 되기보다는 가로로 태그하여 넘기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이런 몇 가지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환경에서는 상단에 나타나 있던 주소 표시줄이나 이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최대한 화면이 크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다음으로는 모바일 웹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PC 환경에서 웹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주로 HTML이나 XHTML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태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 기술을 따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웹을 위한 기술로는 HTML5 그리고 CSS3, 자바스크립트, jQuery 모바일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술이 등장할 것입니다. 먼저 모바일 웹 기술 중에서 HTML5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마크업입니다. 또 차세대 웹 표준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HTML은 웹 구조를 표현하는 기술에서 확장하여서 모바일 앱의 구조를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W3C는 멀티미디어와 데이터 처리, 서버 통신 기능을 포함한 HTML5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HTML5를 이용하면 리치 미디어, 즉 멀티미디어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제작,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참여 정보, UCC, 지능형 웹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SS입니다. CSS는 HTML로 만든 웹페이지의 골격에 디자인을 입혀서 웹페이지를 완성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TML이 HTML5로 진화하는 것처럼 CSS도 CSS3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SS에서 좀 더 정교한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속성들을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지원합니다. CSS3는 현재 표준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별 지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 언어의 형식을 빌려서 웹페이지가 어떤 동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PC 기반의 웹페이지뿐 아니라 모바일 웹브라우저도 지원하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jQuery 모바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HTML 사이의 상호작용이 특징인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바로 jQuery가 있습니다. 2006년 존 레시그에 의해서 뉴욕 박캠프에서 발표되었으며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jQuery 모바일은 이 jQuery의 모바일 버전으로 2010년 10월 알파 버전이 배포되었으며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로서 많은 제작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jQuery 모바일로 만든 페이지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등에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HTML5와 CSS3 기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사용을 줄이거나 보다 정리가 된 구조를 만들어서 웹페이지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빠른 사용을 위해서 jQuery 모바일의 사용을 권장하죠. 이번에는 모바일 웹을 위한 HTML 기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HTML의 태그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태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바일 웹을 위한 HTML 마크업에서 핵심적인 개체들을 한번 분류별로 정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HTML 항목 중에서도 개체나 박스를 정의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div 태그는 개체를 표현하는 태그로 가로는 100% 세로 정렬이 기본으로 정렬이 됩니다. 주로 어떤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태그입니다. 그다음에 스팬 태그는 가로 정렬을 위한 인라인 태그이고 좌우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div 태그처럼 블록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스타일에서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블락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p 태그는 문단을 표현하는 태그이고 인라인 태그입니다. br 태그는 한 줄을 띄우는 태그이죠.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를 출력하는 태그입니다. a 태그는 하이퍼링크 등을 연결하기 위한 태그이고요. 링크 영역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CSS에서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블락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태그이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장문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있는데요. 문서의 제목 출력에 사용이 되며 여기서 H1 태그는 해당 영역에서 하나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색에서 매우 중요한 크롤링 대상이 되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록을 나타내는 태그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태그가 존재를 하는데요. UL과 OL을 설명을 드리자면 UL은 순서가 없는 리스트이고 OL은 순서가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UL이나 OL 리스트 아래 바로 LI 태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DL이라는 것은 정의형 리스트를 나타내고 DT 태그는 제목을 설정하기 위한 정의형 리스트이고 DD 태그는 구성 요소를 설정하기 위한 정의형 리스트입니다. 표 요소를 살펴보자면 테이블 태그 안에 tr 태그와 td 태그가 포함이 됩니다. 테이블 태그는 표 서식을 기본으로 표현하는 태그이고요. tr은 행을 구성하고 td는 열을 구성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SS의 기본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 및 영역과 관련된 CSS 속성입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는 요소를 화면에 출력할지 여부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는 요소를 화면에 보일지를 표현합니다. 포지션은 해당 개체 위치 방식을 표현하고 해당 요소의 흐름 방향을 지정합니다. Z인덱스는 해당 레이어의 Z축의 순서를 표현하고요. 오버플로우는 넘쳐 흐르는 요소를 처리하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클리어는 요소의 흐름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폰트에 관련된 속성인데요. 폰트 속성인 서체 각종 속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서체의 정렬을, 월드 스페이싱은 단어 간의 폭을, 레터 스페이싱은 자간의 폭을 표현합니다. 이 이외에 HTML5에서 새로 추가된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은 HTML5에서 새롭게 추가된 요소와 속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HTML4 혹은 XHTML과 비교했을 때 변경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티클이라는 부분은 문서의 영역을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오디오는 오디오 음성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캔버스는 그래픽 요소를 표시합니다. 캔버스 기능은 화면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기능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선과 도형을 그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응용 분야가 넓진 않습니다. 피겨라는 부분이 있죠? 멀티미디어 요소의 캡션 그룹을 선언합니다. 푸터라는 부분인 페이지의 하단을 표시합니다. 헤더는 머릿말 영역, 내비게이션 메뉴를 포함한 영역을 선언합니다. H그룹은 문서의 머릿말 영역을 표시하고 내비게이션을 표시하는 NAV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소스라는 태그는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요소 이용 시 다른 형식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 사용합니다. 타임은 날짜나 시간을 표시하고 비디오는 동영상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새롭게 생성된 HTML5의 요소 중에서 구조적인 마크업을 위한 요소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구조적인 마크업을 위한 요소들만 모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과 아티클, 어사이드, H그룹, 헤더, 푸터, 내비게이션, 피겨 또는 피캡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들이 구조적인 마크업을 위한 속성이고요. 기존 HTML 문서의 규격으로는 이 영역이 메뉴인지 리스트인지 아니면 어떤 문서 영역인지 알려주는 태그나 속성을 표시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HTML5에서는 문서의 구조적인 영역을 표시하는 요소들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이 요소들입니다. 또한 문서를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문서의 형식과 구조를 미리 선언하여서 문서가 올바르게 출력되도록 안내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HTML에서는 매우 길고 복잡하게 문서를 선언을 해야 됐지만 HTML5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첫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개념과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